네, 안녕하세요. 진아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편에는 그 유튜버들이 관심이 많은 그 광고 제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튜버들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광고 수익을 얻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내 동영상이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것도 아닌데 불건전한 것도 아닌데 왜 광고 제한이 걸리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파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튜브에 탄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미지의 세력에 의한 집단 신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꼭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유튜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 유튜버를 하면서도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안 읽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저도 광고 제한에 곧잘 걸리곤 합니다. 그랬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잘 몰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 유튜브 그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입니다. 쭈르륵 나와 있고, 유튜브는 재량에 따라 동영상 및 보기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광고 게재가 중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가 근데 전에 파악을 못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이게 많이 걸리는 편이잖아요. 특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유튜브 계정이 삭제되거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해당 동영상만 광고가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내용인데요. 저는 그 전에 제목 정도만 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최대한 높이고 음악, 게임, 뉴스 등의 카테고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뉘앙스를 인식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말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내용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겠죠. 유튜브의 목적은 코미디, 교육 또는 풍자적인 성격이 명확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각 동영상을 맥락에 따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미디, 교육, 풍자적인 성격 등 조금 밝고 명랑한 걸 지향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나 좀 심각한 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목, 미리 보기, 이미지. 그러니까 썸네일을 얘기하는 거죠. 제목, 썸네일까지도 파악을 한답니다. 저는 이 썸네일까지 보는 줄은 모르고 썸네일에다가 좀 마음대로 글을 제목을 써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 썸네일까지 보는가 봅니다. 거기다가 제가 예상을 못한 게 태그인데, 태그를 포함하여 동영상 또는 동영상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알기 위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TTP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태그 같은 경우에 제가 곧잘 걸리는 게 아마도 이번 그 영상 같은 경우에도 태그에 친중, 반중 이런 걸 써놨었는데 그것 때문에 걸렸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이 밑에서 보면은 그 정치적 대립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걸린 것이 아닌가.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특히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정치적인 그 대립 구도나 민감한 소재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합니다. 여기 보면 걸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그러니까 우리 우파 유튜버들은 지금
좌파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그 좌파를 주로 까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많죠. 민감한 사건도 많고요. 특히 세월호 이런 것들 민감하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검토 요청을 해서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한 3개 정도가 통과를 못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저번에 그 5.18 그 버스 폭동 시민이 버스로 그 가만히 서 있는 경찰들을 쳐서 죽였던 거, 그 영상 걸려서 제가 그 위반 경고까지 먹고 초록색 불에서 노란색 불이 되고 실시간 채팅도 금지되고 막 그랬었는데요. 항소장 제출해서 그래도 무사히 통과가 돼서 위반 경고도 사라지고 회복을 하고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게 됐고 복원이 됐고, 그리고 동영상도 의외로 다시 게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 연령 제한을 걸어서 지금 보니까 광고도 수익도 전혀 안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5.18 폭동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를 다시 게재할 수 있게 돼서 참 의미가 깊은 그런 승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양구 지피 총기 사망 사건에 대한 네이버 댓글과 여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 요청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광고 제한이 유지가 됐는데, 제가 그 썸네일에다가 그 총기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총기를 딱 썸네일에다가 사진을 올려놓고 이걸로 자살을 했다고요? 이렇게 해놨더니 되게 민감했나 봅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한 것 같고, 내용 자체에서도 그 군인이, 양구 지피 군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댓글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통과를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이재수 기무사령관 세월호 조사할 만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1부는 그래도 통과가 됐습니다. 신기하게. 근데 2부가 걸렸습니다. 2부에 아마도 제가 세월호가 북한 소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랬나? 제가 그 내용을 1부에서 했는지 2부에서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2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린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유튜브가 그렇게 깐깐하지는 않더라고요. 관대한 편인데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전쟁, 우리 또 북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적 대립, 테러 또는 극단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좌빨은 빨갱이는 다 죽여야 된다, 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극단주의적 성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망 및 참사. 그러니까 뭐 5.18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서 많이 걸리는 게 아닐까. 그 양구지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망사건, 양구지피 총기 사망사건이라고 해서 걸린 것 같습니다. 성적 학대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민감한 주제. 그러니까 성적 학대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고발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약간 구체적이게 되면은 그래서 약간 걸리는 것이 아닌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사건을 다루거나 이에 집중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사실적인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미지, 사진, 영상은 없더라도 말로 표현해도 걸린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광고가 게재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참사를 다루는 동영상의 경우 뉴스 또는 다큐멘터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주제에 따라 광고가 게재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근에 참사를 다루는데 뭐 객관적인 뉴스식이 아니라 뭐 자기 감정이나 논평이 많이 섞여 있다거나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게 논란이 되면은 유튜브 회사 자체에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약 위험 품목 또는 물질, 불법적인 마약 규제 약물이나 물질 또는 기타 위험 품목의 판매, 사용,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우파 유튜버들이 뭐 마약이나 위험 품목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진 않으니까 크게 해당되진 않을 것 같고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조장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광고가 게재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럽거나 신체를 절개하는 외과 수술 또는 성형수술 장면, 성희롱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난 등을 묘사하는 동영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우리 우파 유튜버들한테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좌파들이 만약에 5.18 희생자다 하면서 뭐 계엄군이 그랬다는 식의 무슨 그 잔인한 사망자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 해당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또 여러분들 신고하면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오성 콘텐츠, 개인이나 집단의 인종, 민족, 혈통,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군필 여부, 성적 지향, 성정체성 또는 구조적 차별이나 소외의 빌미가 되는 기타 특징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 비하, 조롱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광고가 게재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유튜버가 아마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걸 겁니다. 그 인종, 민족, 혈통, 국적, 뭐 북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거라든가 이슬람, 난민이라든가 뭐 종교적인 것도 예를 들어 기독교나 천주교를 비하한다거나 뭐 장애인에 대해서 비하를 한다거나 연령도 있네요. 뭐 좌파 유튜버에서 틀딱 뭐 이러면은 그거 신고 가능하겠네요. 군필 여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런 것도 걸린다는 겁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가 너 뭘 그러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적 지향, 이것도 우리가 아주 많이 걸린 거겠죠. 요즘 그 성소수자 차별, 금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노골적으로 감정적으로 비난을 하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정체성, 이것도 뭐 동성애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면 걸릴 수 있죠. 구조적 차별이나 소외의 빌미가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은 하되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조금 돌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 나왔던 내용 같은 것을 그대로 좀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피해가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풍자 또는 코미디 콘텐츠는 예외일 수 있으나 그러한 의도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전히 콘텐츠에 광고가 게재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자 또는 코미디식으로 약간 꾸며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놓고 동성애자가 나빠 이렇게 아유 나 이거 또 걸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끼리 남자가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그것도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언어, 동영상 전체에서 과도한 욕설이나 천박한 언행을 빈번하게 구사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광고가 게재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설을 이따금 사용하는 것이 광고가 게재되기에 반드시 부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과격한 우파 유튜버들 좋은 의도로 뜻은 좋지만 열심히 투쟁하는 거죠. 좋지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광고가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족 엔터테인먼트 캐릭터의 부적절한 사용, 뭐 이런 것은 우리 우파 유튜버한테는 크게 해당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 엔터테인먼트 캐릭터 또는 콘텐츠를 애니메이션이나 실사로 묘사함에 있어 폭력적, 성적, 악의적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동을 결부하는 동영상은 코미디 또는 풍자 목적이더라도 광고가 게재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유튜브가 보니까 코미디 또는 풍자같이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고 그런 것보다는요. 도발, 비하. 불필요한 도발, 선동 또는 비하를 일삼는 동영상 콘텐츠가 광고가 게재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광고가 게재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파 유튜버에 이것도 많이 해당되는 거죠. 불필요한 도발, 선동.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좀 팩트나 근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막 어떻게 그쪽 다 어떻게 해버리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광고 제한 사유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 콘텐츠, 성적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된 동영상 콘텐츠, 이건 뭐 당연하겠죠. 특히 그런데 우리 우파 유튜버들한테는 크게 해당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폭력, 추가적인 맥락 없이 유혈 폭력 또는 부상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광고가 게재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비디오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광고가 허용되지만 불필요하게 폭력에 집중하는 편집 영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 교육, 예술 또는 다큐멘터리 맥락에서 폭력이 묘사되는 경우 추가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뉴스, 교육, 예술적인 목적으로 다큐멘터리 이런 목적으로 하더라도 폭력이 묘사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맥락을 또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흔히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음란하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보통의 방송심의 정도의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방송과 다르게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 대립,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 인종, 민족, 혈통,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군필 여부, 성적 지향, 성정체성 또는 구조적 차별이나 소외의 빌미, 이런 걸 보통 우리가 PC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 그런 거 좌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그런 거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유튜브에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객관적 팩트를 들어서 비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차별, 비하, 조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섞어서 차별, 비하, 조롱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언어. 다른 유튜버들도 욕도 많이 하고 천박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나도 괜찮겠지 하고 하다가는 광고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정도는 괜찮지만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설을 이따금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도발, 비하. 불필요한 도발, 선동 또는 비하를 일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나랑 다른 정치파라고 해서 어떻게 해버리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폭력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권장사항. 개인 또는 집단을 포함하여 타인을 항상 존중하세요. 네. 그리고 정확한 미리 보기 이미지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자체 제작한 광고를 동영상에 삽입하지 마세요. 그 자체 제작한 광고를 동영상에 삽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료 PPL 정책을 참조하세요.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동영상에 논란을 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시청자가 동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무조건
좌파는 나빠 이런 것이 아니라 좌파가 왜 나쁜지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맥락을 제시하면 유튜브에서 콘텐츠의 광고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비교적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고 또 조금 주의하면 따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이죠. 예, 그래놓고 우리가 왜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광고 제한한다, 중지한다, 이렇게 우파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이용을 하면은 이 미디어 유튜브의 규정도 준수해 줄 필요성이 있겠죠. 서로 산생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해야겠죠.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의 광고 게재 중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려는 경우 해당 동영상에서 광고 게재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자격은 유지하면서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동영상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면 수익 창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하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데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예 계정이 아니고 광고 수익 창출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모든 유튜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많이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